안녕하세요, 머니공학입니다. 오늘은 제 첫 영상인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상 최고치 시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묘한 불안감, 그 정체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75% 상승에 이어 올해도 추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데이터로 짚어드립니다. 주식 시장에는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해 보일 때 가장 안전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가장 안전해 보일 때 가장 미묘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가 들리면 안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75%가 넘는 기록적 상승에 이어 올해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5월 첫 주 기준 신한투자증권은 코스피 예상 밴드를 6,200에서 7,500포인트로 제시했고 코스닥은 약 25년 만에 1,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객관적 숫자로만 보면 시장은 분명히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수록 투자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미 너무 오른 건 아닐까? 남들 다 벌었는데 나만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이 불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신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반도체를 팔아라 라는 자극적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 주도주이고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강세장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미묘한 경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차분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상 최고치의 5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무거워지셨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감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객관적인 숫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25년 한 해에만 75%가량 상승했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추가로 큰 폭 상승을 이어가며 5월 초 현재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분기에만 코스피에서 약 6.2조 원, 4월 첫째 주까지 추가로 약 3.2조 원을 순매수하며 강한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상위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금융 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조한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세장이 길어질수록 상승의 동력은 점차 일부 업종과 일부 종목으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오르는 종목과 그러지 못한 종목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지금 내 계좌에 담긴 종목들은 강세장의 평균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 평균보다 뒤처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로 지수의 상승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장은 좋은데 내 계좌만 답답한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업종이 강세장의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고 어떤 업종이 그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월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같은 강세장 안에서도 종목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오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다른 한쪽은 1년 내내 정체되어 있는 비대칭이 분명하게 관측됩니다. 먼저 강세 영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매출 133.9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DS 부문은 AI용 고부가 가치 제품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64%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고 메모리 가격 급등 형상은 맨플레이션이라는 별도 용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력기기와 조선 방산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1분기 영업이익 2,583억 원, 영업이익률 24.9%, 1분기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6% 급증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4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이미 주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은 이익 개선보다 주가 상승이 앞서간 기술적 과열 구간에 진입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정체된 영역이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 지수는 연초 이후 약 12% 상승에 그쳐 코스피 47% 상승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게임, 건강관리 업종 역시 강세장의 흐름에서 비교적 비켜나 있습니다. 화장품은 견조한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으로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같은 강세장이지만 종목 간 온도차가 이렇게 다른 시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대칭 구조는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어떤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하락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은 오르는데 내 계좌만 정체되어 있을 때, 또는 한쪽으로 쏠린 포트폴리오가 작은 변동성에도 큰 폭의 흔들림을 보일 때입니다. 사상 최고치 시장에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측되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주가가 이익을 앞서간 영역의 존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5월 시장 분석에서 기계, IT 하드웨어, 조선, 전력기기 등 일부 강세 업종이 이익 개선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른 기술적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영역은 같은 호재가 나와도 추가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작은 실망에도 변동성이 커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거시 환경입니다. 미국 연준은 2026년 3월과 4월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구간으로 동결했고, 당분간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장이 기대해온 빠른 금리 인하는 일단 보류된 셈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보다 가격이 충분히 눌려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도체나 강세주를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여전히 시장의 핵심 주도주입니다. 다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포트폴리오는 강세장이 계속되더라도 그 안의 변동성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핵심 보유는 유지하되 한 영역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단은 단순한 우려일까요? 아니면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흐름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감각이 아닌 숫자로 5월의 시장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은 한국 증시에서 비교적 일정한 성격을 가진 달입니다.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공개된 직후이고 미국에서는 셀인 메이라는 격언이 회자되며 변동성이 커지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 시기 시장은 검증되지 않은 기대보다 확인된 실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5월부터는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가 주가를 움직이는 비중이 커집니다. 지금 확인되는 1분기 실적 숫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매출 133.9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매출 1조 2227억 원, 영업이익 1378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력기기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률 24.9%, 1분기 수주 34.6% 증가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수급 데이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26년 1분기 코스피에서 약 6.2조 원 순매수했고 4월 들어서도 추가로 약 3.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매수 상위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금융 순으로 형성됐으며 화학, 유통, 음식료에서는 소규모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즉 자금은 이미 강세 업종으로 더 쏠려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외국인 자금이 강세주에 집중되는 동안 1년 내내 상승률이 평균을 따라가지 못한 음식료, 담배, 게임, 건강관리 같은 영역은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눌려있는 상태가 됐다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파트장은 건강관리, 게임 등 소외된 이익 개선주에 대한 역발상 접근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짚었습니다. 수치는 결국 한 줄로 정리됩니다. 시장은 강세장 안에서도 영원히 한 종목을, 한 업종만 보상하지 않으며 시간차를 두고 보상의 무대로 옮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장에서 가능한 경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한 가지 시나리오만 그리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로를 함께 그려두고 어느 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우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표현을 빌리면 5월은 전, 약, 후, 강, 흐름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즉 5월 초 일부 변동성을 거친 뒤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강세장의 흐름이 회복되는 경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판 삼아 시장의 중심 자리를 지키고 그 사이 그동안 눌려있던 음식료, 게임, 건강관리 같은 영역이 1분기 실적 확인 속에 점진적으로 따라 올라오는 순환매가 부분적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보수적으로 그려봐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연준이 4월에도 금리 동결을 이어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거나 지정학적 변수가 부각될 경우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영역은 이미 주가가 이익보다 앞서간 기술적 과열 구간, 즉 일부 전력기기, 조선, 기계, IT 하드웨어 종목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1년 내내 충분히 눌려있던 종목들은 추가 하락폭이 제한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는 모두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어느 환경이 와도 한 영역에만 쏠린 포트폴리오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호적 시나리오에서는 후행하는 종목군이 따라 오르는 흐름에서 소외되어 상대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이익 대비 가격이 비싼 영역에 자금이 묶여 손실폭이 커집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국 내 계좌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일상적인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거대한 거시지표나 글로벌 자금 흐름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정작 우리 일상의 계좌장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흐릿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내 계좌의 관점으로 환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나의 계좌가 강세장 평균을 따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코스피가 연초 이후 큰 폭으로 오르는 동안 내 계좌의 수익률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면 단순히 시장이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강세장 안에서도 업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시기에는 보유 종목 구성의 차이가 그대로 수익률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심리적 비용입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같은 조정에도 손실 구간에 빠르게 진입하기 쉽고, 그 손실은 다시 보유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가격이 충분히 눌려있는 종목은 들고 가는 동안 마음이 비교적 편안한 편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보유 기간 동안의 마음 상태가 다르고, 마음 상태가 결국 매도 시점의 합리성까지 좌우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기대치의 현실성입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면에서 한 종목이 단숨에 큰 폭으로 추가 상승하는 그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1년 내내 정체되어 있던 종목이 정상 가격을 회복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같은 기간 수익률은 더 안정적으로 누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역시 반드시 일어난다는 약속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자주 관측되는 패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소외주가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한쪽으로만 쏠린 포트폴리오는 어떤 시장에서도 불리하다는 점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측의 정확도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성으로 자산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행동으로 옮길 때 다음 세 가지를 천천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점검 항목이며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는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핵심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중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반도체는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시장의 중심 자리를 지키고 있고 5월 시장 분석에서도 핵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핵심 보유와 쏠림은 다른 개념입니다. 한 업종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점검 대상입니다. 핵심을 그대로 두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무게를 조금 덜어내는 일이 리밸런싱의 본래 의미입니다. 둘째, 추격 매수보다 눌림목 관점으로 접근하는 일입니다. 전력기기, 조선, 기계, IT 하드웨어 같은 강세 업종은 이미 이익 개선 속도보다 주가가 앞서간 구간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추가로 진입할 때는 가격이 한 차례 정리되는 흐름을 확인한 뒤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이 신호가 정점일 때 한 번에 들어가는 방식보다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셋째, 정체되어 있던 영역을 역발상으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연초 이후 음식료, 담배 지수는 약 12% 상승에 그쳐 코스피 상승률에 크게 못 미쳤고 게임, 건강관리 영역도 강세장에서 비교적 비켜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런 영역의 이익 개선주에 대한 역발상 접근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소외주는 무조건 오른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1분기 실적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영업이익률, 매출 추이, 현금 흐름 같은 기본 지표가 받쳐주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강세장 안에서도 업종 간 온도차가 매우 크게 벌어진 시점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의 신호는 1분기 실적, 외국인 수급, 거시 환경 변화에서 동시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여전히 시장의 핵심 주도주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강세 업종은 이미 이익 개선 속도보다 주가가 앞서간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반대편에는 1년 내내 평균을 따라가지 못한 음식료, 게임, 건강관리 같은 영역이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대칭은 위험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은 모두가 옳다고 할 때 합류하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 조용히 다른 방향도 함께 점검해 두었던 사람의 몫입니다. 이는 용기의 문제라기보다 균형의 문제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포트폴리오는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림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도 반드시라는 단어와 함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점검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분석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